요즘 따라 자꾸 피곤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계단을 오를 때 무의식적으로 난간을 잡게 되시죠.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날 때 힘들다 하시면서 뭔가에 짚고 일어나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만약 이런 감정들을 그저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하고 넘기셨다면 이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겪는 이 모든 익숙한 증상들이 사실은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근육 감소증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계란보다 단백질이 훨씬 더 많은 놀라운 음식 5가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단 석 달 만에 여러분의 젊은 활력과 에너지를 되찾아줄 완벽한 비밀 식단도 함께 발견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태우 의사입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내과 진료에 헌신해왔습니다. 지금도 저는 67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환자분들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차게 진료를 이어갈 수 있는 데에는 아주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께 공개할 그 비밀 덕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자연히 아프고 약해진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결코 진실이 아니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4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8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정정하고 활기찬 반면 또 어떤 분은 60대부터 여기저기 아프고 전반적인 기력 저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들의 진정한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 에너지는 다 어디로 갔을까? 예전 같지 않아. 그러나 병원에 가보면 흔히 듣는 말은 나이에 비해서는 아주 건강하세요 정도이고 결국 아무 해결책 없이 집으로 돌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친구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모든 증상들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 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무언가가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필수적인 구성 요소는 바로 단백질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음식들은 계란보다 훨씬 더 많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저 자신도 67세 현직 의사로서 매일 챙겨 먹는 필수 식단입니다. 만약 이 중요한 정보를 모르고 지나치신다면 매달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핵심적인 통찰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적용하신다면 단 석 달 안에 여러분의 활기찬 에너지를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노년, 만족스러운 노년은 단백질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백질에 대해 깊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아침에 잠에서 깨면 온몸이 뻐근하고 뻣뻣한 느낌이 듭니다. 계단을 오를 때 나도 모르게 난간을 잡게 되고요. 간단한 마트 장보기 중에도 중간에 앉아서 쉬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식은 죽 먹기였던 김장 같은 일도 이제는 너무나도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리고는 아마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을 겁니다. 아,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지 뭐. 하지만 제가 묻고 싶습니다.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요? 이 모든 증상들의 진짜 원인은 사실 근육 감소증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육 감소증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근육량이 꾸준히 감소하고 전반적인 근력도 현저히 약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몸의 소중한 근육량은 30세라는 이른 나이부터 매년 약 1%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심각한 점은 60세가 넘어서면 이 감소 속도가 훨씬 빨라져서 매년 무려 3%씩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단 10년 만에 여러분 근육의 30%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근육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들이 나타날까요? 첫째, 기초대사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는 곧 음식을 적게 먹어도 쉽게 살이 찌게 되고 항상 지치고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둘째, 균형 감각이 나빠지면서 넘어지기 쉬워지고 한 번의 낙상이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커집니다. 셋째, 면역력이 약화되어 감기에 더 자주 걸리고 한 번 걸린 질병으로부터 회복하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 모든 것 중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악순환입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신체 활동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이로 인해 다시 근육이 더욱 감소하며 여러분은 점점 더 약해집니다. 이 반복적인 패턴은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워지는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적이고 정확한 해결책은 바로 충분한 단백질 섭취에 있습니다. 병원에서 좀처럼 먼저 이야기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혈액 검사나 엑스레이 같은 일반적인 검사로는 근육 감소증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육량을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별도의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이러한 검사를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느끼는 기력 저하, 지속적인 허기짐, 심지어 밤에 찾아오는 다리 쥐 같은 모든 증상들이 근육 감소증의 초기 신호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저 나이에 비해 건강하시네요라는 일반적인 안심의 말만 듣고 집으로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환자분들이 자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 저는 매일 계란도 먹고 고기도 챙겨 먹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계란 하나, 고기 한 조각만으로도 충분했을지 모릅니다. 나 60세가 넘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 과연 괜찮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단백질 흡수율은 나이가 들수록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60대의 단백질 흡수율은 20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는 똑같이 먹어도 우리 몸이 실제로 받아들이는 단백질의 양은 절반도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2배로 더 많이 먹어야 할까요? 그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훨씬 더 현명하게, 똑똑하게 섭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라고 믿어왔던 것들이 사실은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흔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 식사로 계란 하나를 드시고는 오늘 단백질은 다 챙겼다고 안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흔한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계란 하나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고작 6g에 불과합니다. 우리 나이에 필요한 하루 단백질 권장량이 보통 50g에서 60g인데 계란 하나로는 그 요구량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양입니다. 그렇다고 하루에 계란을 10개씩 먹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콜레스테롤 걱정도 있을 테고 무엇보다 우리의 위장이 그 많은 양을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더 현명한 접근 방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고기를 꾸준히 드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고기도 먹고 있는데라고 말씀하시지만 솔직히 얼마나 드시고 계신가요? 아마 손바닥만 한 조각 정도일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과연 몇 번이나 드시나요? 게다가 나이가 들면서 고기가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경험 없으신가요? 씹는 것도 힘들고 소화도 잘 되지 않고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나는 매일 계란도 먹고 고기도 먹는데 왜 이렇게 기력이 없지? 나보다 나이 많은 옆집 할머니는 왜 더 건강해 보이지? 병원에서는 별 이상 없다고 하는데 대체 이유가 뭘까? 지금부터 제가 그 정확한 이유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산 부족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량이 자연스럽게 상당히 줄어듭니다. 위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단백질이 제대로 분해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섭취해도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영양소는 그저 몸을 스쳐 지나갈 뿐 우리 근육으로 가지 못합니다. 혹시 요즘 들어 소화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이유 때문입니다. 둘째, 흡수율 저하입니다. 우리 몸이 섭취한 단백질을 근육으로 효과적으로 바꾸는 능력이 젊을 때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의학 용어로는 동화작용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 감소증을 적극적으로 예방하려면 60세 이후에는 젊을 때보다 1.5배 이상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셋째,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그리고 그 부족한 영양을 저녁에 몰아서 드시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렇게 식사하시면 근육 합성 효과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양에 명확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끼에 20g에서 30g 정도가 최대치입니다. 그 이상을 한꺼번에 섭취하면 나머지는 그저 몸 밖으로 배출될 뿐 근육으로 가지 못합니다. 특히 근육 감소증이 시작되면 이런 악순환이 더욱 심화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율이 떨어지고 그러면 식욕도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더 적게 먹게 되며 단백질 섭취는 더욱 부족해지고 결국 근육은 더 빨리 줄어드는 시계고리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식을 습득하신다면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셨던 70대 박순덕 여성분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심한 무릎 통증으로 인해 사랑하는 손주들을 돌보는 것이 너무나 힘드셨습니다. 계단 오르는 것조차 고통스러워하셨고 아주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가장 가슴 아프게 했던 것은 손주들이 함께 놀자고 조를 때마다 할머니가 아파서 안 되라고 말해야 하는 현실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식단을 바꾸신 후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한 달 만에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2달 후에는 난간을 잡지 않고도 계단을 오르내리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달째가 되자 그녀는 공원에서 손주들과 숨바꼭질까지 하고 계시더군요. 심지어 이번 주말에는 온 가족과 함께 등산을 다녀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0대의 등산이라니 정말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비밀은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음식들에 숨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음식은 여러분도 잘 아는 아주 흔한 음식이었습니다. 첫 번째 음식부터 여러분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바로 황태입니다. 황태 100g에는 무려 75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엄청난 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계란 12개에 해당하는 단백질 분량입니다. 혹시 황태국을 끓일 때 국물만 드시고 건더기는 남기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아,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그 건더기 속에 귀한 보물이 들어있는데 말입니다. 황태는 명태를 겨울찬 바람에 말린 것으로 이 과정에서 단백질이 농축될 뿐만 아니라 소화 흡수율까지 좋아집니다. 위가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이유입니다. 또한 황태에는 메티오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간 건강을 탁월하게 돕습니다. 혹시 술 드신 다음 날 속이 불편하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황태국이 숙취 해소에 좋다고 알려진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태를 미지근한 물에 약 30분 정도 불려주세요. 그 다음 적당한 크기로 찢어서 미역이나 콩나물과 함께 끓여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황태를 불릴 때 쌀뜨물을 사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쌀뜨물이 황태 특유의 비린내를 효과적으로 없애주고 단백질 성분이 더 잘 우러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불린 황태는 먹기 좋게 작은 크기로 찢어주세요. 너무 크면 씹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황태국을 끓일 때는 무나 감자를 함께 넣으면 맛이 더욱 깊어집니다. 특히 무는 황태 단백질의 흡수를 돕는 효과도 있습니다. 국물이 충분히 우러나면 황태 건더기는 따로 건져놓고 필요에 따라 간을 맞추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국물만 드시지 말고 반드시 건더기를 챙겨 드시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바로 그 건더기에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물만 드시고 건더기를 버리시는데 그렇게 하면 정작 중요한 영양소를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섭취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나트륨 때문입니다. 국물을 너무 짜게 드시면 혈압에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간은 최대한 싱겁게 하시고 단백질이 풍부한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 3회에서 4회 정도가 적당하며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놀라운 음식은 여러분의 냉장고에 항상 있는 그것입니다.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 한 모에는 약 20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경제적인지 아시나요? 한 달 내내 두부를 드셔도
계란값보다 저렴할 겁니다. 냉장고에 늘 있는 흔한 두부가 이렇게 귀한 보물이었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사실 많은 분들이 두부를 그저 단순한 밑반찬 정도로만 생각하시지만 두부는 정말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두부를 고를 때도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포장을 뜯었을 때 물이 너무 많이 나오는 두부보다는 좀 더 단단한 두부가 일반적으로 단백질 함량이 더 높습니다. 포장지에 적힌 영양 성분표를 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부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뼈 건강입니다.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특히 주목해 주세요.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것이 갱년기 이후 뼈 건강에 특히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또한 두부는 이미 분해된 형태에 가깝기 때문에 소화 효소가 부족해질 수 있는 우리 나이에도 아주 쉽게 소화됩니다. 고기는 씹기 힘들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지만 두부는 부드러워서 치아가 좋지 않은 분들도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다르게 두부를 즐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부드러운 두부찜을, 점심에는 고소한 두부조림을, 그리고 저녁에는 된장국에 넣어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간식으로는 따뜻한 순두부 한 그릇도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순두부보다는 단단한 모두부가 단백질 함량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순두부는 100g당 약 5g 정도의 단백질을 함유하지만 단단한 두부는 15g 이상 들어있습니다. 또한 두부는 성질이 차가운 음식으로 알려져 있으니 몸이 찬 분들은 따뜻하게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건강에 더 이롭습니다. 세 번째는 요즘 젊은 사람들도 많이 찾는다는 바로 그 작은 콩입니다. 병아리콩. 이름만 들어도 귀엽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그 효능은 실로 엄청납니다. 삶은 병아리콩 100g에는 약 20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식이섬유도 매우 풍부하여 장 건강까지 한꺼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혹시 화장실 가기가 힘드신 분들, 3일에 한 번꼴로 가시는 분들 계신가요? 병아리콩이 바로 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 만성변비로 고생하셨던 분들이 병아리콩을 섭취하기 시작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매일 편안하게 화장실을 가게 되면서 속이 훨씬 더 시원해지고 전반적으로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셨다고들 합니다. 병아리콩은 일반적인 콩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으며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어 완전 단백질에 가깝습니다. 특히 비타민 B9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단백질 대사를 도와 흡수율을 더욱 높여줍니다. 그런데 병아리콩에는 또 다른 놀라운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혈당 조절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식사 후에 갑자기 몰려오는 졸음 때문에 힘드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특히 점심 식사 후 오후에 극심한 피로를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기 때문인데 병아리콩은 혈당을 천천히 안정적으로 올려주어 하루 종일 균형 잡힌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번 준비하면 한 달 내내 든든하게 드실 수 있는 보관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아리콩 1kg 정도를 구입하여 반나절 정도 물에 불리세요. 그 다음 압력솥에 삶으면 됩니다. 삶은 후에는 한 컵씩 소분하여 냉동실에 보관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냉동 보관하면 최대 3개월까지도 신선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믹서에 갈아 주스로 만들면 소화가 힘든 분들도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밥을 지을 때 넣어도 좋고 샐러드에 뿌려 먹어도 되고 콩자반처럼 만들어 반찬으로 즐기셔도 좋습니다. 특히 병아리 콩죽은 정말 고소하고 든든합니다. 물이나 육수에 삶은 병아리 콩과 쌀을 함께 넣어 끓이면 되는데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됩니다. 위가 약한 분들에게도 부담이 없습니다. 혹시 처음에는 복부에 가스가 찰 수 있으니 하루 한 큰술 정도로 시작하여 일주일 정도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양을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히 불리고 오래 삶을수록 소화는 더 잘 됩니다. 네 번째 놀라운 음식은 여러분이 거의 매일 드시는 것이지만 아마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미처 모르셨을 겁니다. 바로 나물을 무칠 때 넣는 그 들깨입니다. 들깨는 단백질 함량이 20%를 넘습니다.
들깨 한 큰술에는 약 3g의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오메가3 지방산까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혹시 콜레스테롤 걱정이 많으신가요? 그렇다면 들깨를 혈관의 천연 청소부라고 생각해보세요. 들깨의 풍부한 알파리놀렌산은 체내에서 EPA와 DHA로 전환되어 혈관 건강을 강력하게 돕습니다. 또한 기억력이 깜빡깜빡하는 것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뇌 건강에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들깨를 미역국, 나물무침, 선식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해보세요. 볶은 들깨를 가루로 만들어 요리에 뿌려 먹으면 고소한 맛과 영양을 한 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들깨가루를 나물에 묻히면 나물 특유의 비린 맛이 사라지고 그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시금치 나물이나 콩나물 무침에 들깨가루를 넣으면 손주들도 더 좋아할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들깨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들깨는 칼로리가 높은 편이라 하루 1스푼에서 2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들깨 100g에는 약 550칼로리가 들어있습니다. 또한 들깨는 쉽게 산패될 수 있으니 볶은 후에는 밀폐 용기에 담아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가능하면 한 달 이내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들깨는 혈액 응고를 늦추는 성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혈압약이나 혈액순환 개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섭취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들깨는 신선할 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볶은 들깨에서 쓴맛이 난다면 산패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드시지 마세요. 신선한 들깨는 고소하고 은은하게 달콤한 맛이 납니다. 들깨차로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볶은 들깨 한 큰술을 뜨거운 물에 우려 차로 마시면 고소한 맛도 즐기고 건강 영양도 챙길 수 있습니다. 특히 식후에 마시면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5번째 음식은 가장 중요하며 아마 여러분을 정말 놀라게 할 것입니다. 바로 시금치와 버섯입니다. 네, 맞습니다. 채소인데 이렇게 단백질이 많다니요. 시금치 3컵에는 약 2g의 단백질이, 버섯 100g에는 약 3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칼로리는 어떨까요? 시금치 3컵은 고작 20칼로리이고 버섯 100g도 단 20칼로리에 불과합니다.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칼슘과 철분이 풍부하며 비타민 K, A, C, 엽산, 마그네슘 등 실로 다양한 영양소가 가득합니다. 버섯은 흔히 산에서 나는 고기라고 불리죠. 단백질 함량은 계란의 절반 정도이지만 칼로리는 계란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매일 식탁에 오르는 흔한 반찬들이 새롭게 느껴지시죠? 시금치 나물, 버섯 볶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훌륭한 단백질 보충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시금치를 드실 때 특유의 떫은 맛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시금치의 떫은 맛은 수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끓는 물에 살짝 데치면 대부분 제거됩니다. 그리고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넣고 무치면 떫은 맛이 더욱 줄어들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시금치는 계절에 따라 맛이 조금씩 다릅니다. 봄 시금치는 부드럽고 단맛이 나는 반면 겨울 시금치는 잎이 두껍고 영양소가 더 풍부합니다. 어떤 시금치든 드시는 것이 좋지만 가능하면 제철 시금치를 드시는 것이 맛도 좋고 영양도 더 풍부합니다. 버섯도 종류에 따라 영양소가 조금씩 다릅니다. 느타리버섯은 단백질이 특히 많고 팽이버섯은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표고버섯은 면역력을 높이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버섯이든 건강에 좋으니 여러분의 기호에 맞춰 선택하세요. 버섯을 보관할 때는 냉장고에 넣되 비닐봉투보다는 종이봉투에 넣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습기가 차면 금방 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버섯은 씻지 말고 키친타월로 살짝 닦아서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제 5가지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마쳤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다 좋다는 건 알겠는데 매일 어떻게 챙겨 먹지? 언제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 다른 음식과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건 없나? 지금부터 그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타이밍의 과학입니다. 단백질 섭취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한 끼에 20g에서 30g씩 드시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특히 아침 식사에서의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밤새 공복 상태였던 우리 몸에 아침 일찍 단백질을 공급해주면 하루 종일 근육 합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둘째, 조합의 마법입니다. 이 음식들과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 흡수율이 2배로 높아집니다. 비타민 B군이 풍부한 음식들과 함께 드세요. 달걀 노른자, 시금치, 브로콜리, 현미, 통밀 같은 것들입니다. 이 영양소들이 단백질이 근육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강력하게 돕습니다. 건강한 지방 역시 중요합니다. 들기름이나 참기름 같은 건강한 지방은 단백질 소화 흡수를 돕고 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어 영양소가 세포에 잘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발효식품도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국장이나 김치 같은 발효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장 건강과 단백질 흡수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피해야 할 조합이 있습니다. 이렇게 섭취하면 단백질 효과가 거의 제로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커피나 녹차를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와 함께 드시지 마세요. 카페인이 단백질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최소 1시간 정도는 간격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술입니다. 알코올을 섭취하면 단백질 합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특히 우리 나이대에는 알코올 분해 능력도 저하되므로 가능하면 금주하시거나 불가피하게 드셔야 한다면 단백질 식사와는 최소 서너 시간 간격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너무 짠 음식은 피하세요. 나트륨 함량이 높으면 신장에 부담을 주고 결과적으로 단백질 대사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라면이나 인스턴트 식품은 나트륨이 과도하게 많으니 자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식단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준비 없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침에는 황태 미역국과 두부조림, 그리고 병아리콩을 곁들여 드세요. 황태 미역국 한 그릇에서 약 15g, 두부조림에서 10g, 병아리콩 한 큰술에서 3g 정도로 총 28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점심으로는 들깨나물과 현미밥, 된장국을 드세요. 들깨가루 2스푼에서 6g, 현미밥에서 5g, 된장국에서 3g 정도로 총 14g입니다. 저녁에는 계란찜과 다양한 채소나물, 보리밥으로 마무리하세요. 계란찜 2개 분량에서 12g, 보리밥에서 4g, 나물류에서 2g 정도로 총 18g입니다. 간식으로는 병아리콩 한 줌이나 두유 한 컵을 챙기세요. 병아리콩 한 줌에서 8g, 두유 한 컵에서 7g 정도의 단백질을 추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균형 잡힌 접근 방식으로 하루 총 60에서 70g의 단백질을 편안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 양은 70대 성인에게 권장되는 단백질 섭취량을 충분히 충족시키는 수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단백질을 한 번에 몰아서 드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백질 양에 명확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드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식단이 생각보다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하거나 비싼 재료를 찾아 헤매거나 복잡한 요리 기술을 익힐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은 그저 여러분이 평소에 즐겨 드시던 음식들의 작지만 사려 깊은 조정을 가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미역국을 끓이실 때 황태를 조금 추가해 보세요. 아니면 식탁에 나물 반찬 하나를 더 올리고 간단한 두부 요리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드럽고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의 일일 단백질 섭취량은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의 월별 식비가 크게 늘어나지도 않을 겁니다. 결국 황태, 두부, 병아리콩, 들깨, 시금치, 버섯은 모두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식재료들입니다. 사실 비싼 외식이나 건강하지 않은 간식을 줄임으로써 전체 식비는 비슷하게 유지되거나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시작해봅시다. 첫째 주에는 단 하나의 습관만 바꿔보세요.
아침 식사로 황태국을 끓여서 맛있는 국물뿐만 아니라 영양 가득한 건더기까지 모두 드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조정만으로도 여러분의 일일 단백질 섭취량은 눈에 띄게 증가할 겁니다. 둘째 주에는 여기에 한 가지 변화를 더해보세요. 점심이나 저녁 식사에 두부 반찬을 하나씩 추가하는 것입니다. 셋째 주에는 병아리콩을 미리 준비하여 밥에 넣어 먹거나 건강한 간식으로 즐겨보세요. 그리고 넷째 주에는 나물 무침에 들깨가루를 첨가하고 시금치나 버섯 반찬을 식사에 하나씩 추가해보세요. 한 달 후에는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더 깊은 잠을 자고 소화도 훨씬 잘 되며 무엇보다 활력이 넘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의식적인 단백질 섭취와 함께 적당한 운동을 병행한다면 그 긍정적인 효과는 2배로 증폭될 것입니다. 거창한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거나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 운동만 해도 충분합니다. 특히 식사 후 1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은 소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혈당 조절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근육을 아주 조금이라도 사용하면 섭취한 단백질이 근육으로 이동하는 효율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또한 물 섭취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단백질을 대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은 상당한 양의 물을 필요로 합니다. 하루에 8잔 정도의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방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것을 진정으로 상상해 보세요. 내년 이맘때쯤 사랑스러운 손주들과 함께 신나게 뛰어다니는 여러분의 모습, 계단을 오를 때 더 이상 숨이 차지 않는 상쾌한 기분, 매일 아침 개운하게 잠에서 깨어나는 활력 넘치는 순간, 그리고 병원에 가는 횟수가 훨씬 줄어든 여유로운 삶. 제 친구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단지 여러분의 식단에 몇 가지 의식적인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진정으로 달성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에 관해서는 기억하세요. 단순히 얼마나 많이 섭취하느냐보다는 어떻게, 언제, 무엇과 함께 섭취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히 60세가 넘어서면서 근육 감소, 체력 저하, 그리고 이유 없는 허리나 무릎 통증이 시작될 때 부디 그 원인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돌리지 마세요. 대신 여러분의 식단에 필수적인 단백질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점검해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은 정말로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거창한 변화를 시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부터 단 하나의 작은 변화를 선택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황태 한 조각, 두부 반모, 혹은 병아리콩 한 줌. 그 겸손한 한 걸음이 여러분의 근육을 보호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여정을 시작한다면 내년 이맘때쯤 여러분은 어떤 활기찬 삶을 살고 있을까요? 진정으로 시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귀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제가 반드시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오늘 어떤 음식부터 시작할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하고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현재 보충제를 드시거나 고려 중이시라면 이 영상은 반드시 시청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한 가지 긍정적인 변화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이 작고 사소한 변화가 여러분의 100세 건강을 위한 기념비적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